여드름으로 고민이신 분들, 비싼 시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여드름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에서 구매한 여드름 치료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약품들은 모두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성분이 유사한 제품들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병인은 피지 분비 과다, 각질로 인한 모공 폐쇄, 여드름균에 의한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데요. 여드름약은 이런 병인을 치료하기 위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여드름균에 의한 염증을 줄이고 균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제품들입니다. 항염과 항균 성분이 포함된 약품들이죠. 동아제약의 에코노크림, 동국제약의 센스파크림, 광동제약의 큐아크네 플러스 크림, 이 셋은 주성분과 함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부브로펜 피코놀 3%와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1%가 들어가서 이소프로펜 피코놀은 여드름 염증을 직접 가라앉히고 여드름균이 피지를 분해해서 생기는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합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혀 줄 수도 있죠.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은 살균 성분으로 여드름 원인균을 잡아주는 성분입니다. 이 조합이 시너지를 내서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를 보입니다. 여드름 초기에 사용하면 염증을 조기에 진정시켜서 흉터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염증으로 인한 색소 침착도 덜 남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제품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에크노는 메가팩토리에서 13g이 만원, 큐아크네 플러스는 15g이 8,000원, 센스팟크림은 20g 상대적으로 대용량인데요 9,000원이었습니다. 센스팟이 용량 대비 가성비가 좋네요. 용법은 세안 후 하루 2에서 3회 정도 여드름 부위에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그룹은 각질 제거 성분인 살리실산이 함유된 제품들, 한독 클리어틴 외용액 2%, 동아제약의 에크린겔, 종근당의 더마그램 액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바하 성분인 살리실산 성분이 약효에 있어서 핵심인데요. 클리어틴은 살리실산 2% 액상형으로 모공을 막는 각질과 모공 속 피지를 녹이는 데 특화됐고, 에크린겔은 살리실산 2%에 티트리 오일을 더해서 진정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자극이 적은 천연 성분으로 살리실산의 자극을 완화하면서 향균, 항염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쓴다면 에크린겔이 좀 더 좋겠네요. 두 가지 다 좁쌀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클리어틴은 30ml가 8,000원, 에크린겔은 20g에 만원 정도였습니다. 더마그램 액은 등이나 가슴처럼 넓은 부위에 빠르고 쉽게 사용하기 적당한 스프레이 타입의 외용액입니다. 주요 성분은 살리실산 0.5%, 에코노크림의 성분 중 하나인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0.3%, 그리고 알란토인이 0.2% 함유되어 있습니다. 살리실산은 낮은 농도로 함유되어서 순하게 각질 용해를 해주게 되고요.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은 앞서 말씀드린 에크논에 함유된 살균 성분으로 여드름균을 비롯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해서 몸에 생기는 여드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알란토인은 피부 진정 및 보습, 각질 연화 작용이 있는 성분인데요. 여드름 부위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항균, 각질 정돈, 진정의 효과를 노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살리실산과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의 함량이 조금은 아쉽네요. 아마도 넓은 부위에 자극 없이 사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더마그램 액은 얼굴뿐만 아니라 혼자서 손이 닿기 힘든 부위에 여드름에 사용하기 편하겠습니다. 가격은 100ml에 12,000원입니다. 클리어틴, 에크린겔, 더마그램 모두 하루에 1, 2회 세안 후 국소 도포하시면 됩니다. 클리어틴이나 에크린겔의 경우 좁쌀 부위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간 정상 피부에까지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장벽 기능이 손상돼서 피부가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사용 중에 피부 건조나 각질이 잘 발생할 수 있으니 보습을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동아제약의 세비타빌 겔입니다. 세비타빌 겔은 주성분으로 니콘틴산 아미드 4%를 함유한 겔 제형의 제품인데요. 니코틴산 아미드는 비타민 B3의 아미드 형태로
항염이나 피지 조절, 미백 효과로 잘 알려진 성분입니다. 여드름 관련 스킨케어 제품에도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죠. 세비타비겔은 니코메드 크림과 동일한 농도로 동화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한 것입니다. 작용 기전은 첫째, 피지선의 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니코틴산 아미드, 다른 말로 니아신아마이드는 피지 생성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2% 농도에서 4주 사용 시에 피지 분비를 유의하게 해주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로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요, 염증성 여드름의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 니코틴 아미드 겔과 1% 클린다마이신 겔을 8주간 비교한 임상시험에서 염증성 여드름 병변수를 비슷하게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셋째, 멜라닌 합성 억제 기능이 있어서요, 멜라노즘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기미나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염이나 피지 억제, 미백의 다중작용을 통해서 여드름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을 돕게 되죠. 보통 하루 2회 세안 후 환부에 얇게 펴발라 흡수시키도록 권장드립니다. 최소 수주간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평가할 수 있고요. 8에서 12주 이상 사용하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만성적으로 재발할 수 있잖아요.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유지 여부로 일정 기간 이 세비타비겔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드름뿐 아니라 피지가 많아서 피부가 번들거리는 분, 모공이 넓어지신 분, 미백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18g에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젤리아 크림인데요. 주성분으로 아젤라산 20%를 함유한 여드름 치료용 크림이 되겠습니다. 아젤라산은 곡물 등에 존재하는 천연 디카르복실산으로 여드름 치료에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성분입니다. 이 약물은 항균 작용으로 모낭내 여드름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서 균 증식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여드름의 붉음과 붓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모공 주변의 과도한 각질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면포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염증성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 모두에 효과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젤라산은 멜라닌 합성 효소인 티로시나제를 저해하고 멜라노즘의 분해를 촉진해서 여드름으로 인해 생긴 피부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기전도 가지고 있죠. 용법은 아침과 저녁 1일 2회 여드름 부위에 도포하는 것인데요. 이 크림의 문제는 자극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용 초기에는 자극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보습제를 바르시고 그 위에 여드름 부위에만 매우 소량 하루 1회만 도포하는 방식으로 적응을 해보시고요. 견딜만 하면 1일 2회로 증량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여드름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가격은 30g 1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극제약의 파티마겔을 소개하겠습니다. 파티마겔은 벤조일 퍼옥사이드 2.5%를 주성분으로 하는 젤 타입의 제품입니다. 여드름균에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고 각질을 이용해서 모공 막힘을 방지하게 되는데요.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여드름 치료제로 유명한 전문 의약품인 에피듀오겔이나 듀악겔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겠죠. 경증부터 중등도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은 파티마겔 30g에 6,000원입니다. 세안 후 완전히 건조된 피부에 면봉으로 여드름 부위에만 얇게 바르고 하루 1회 시작해서 자극이 없으면 2회를 늘리도록 하십시오. 이 크림도 역시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크림이라 건조감, 홍반, 따가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연고가 옷이나 머리카락에 묻을 경우 탈색될 수 있으니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카나겔은 동아제약에서 출시한 흉터 연고로 유명한 제품이죠. 흉터 조직의 치유를 돕는 3가지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헤파린 나트륨, 알란토인, 덱스펜타놀이 유효 성분이죠. 헤파린 나트륨은 상처 치유 시에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서 비대한 흉터를 부드럽고 평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알란토인은 각질을 연화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보습과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덱스펜타놀은 상처 치유와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으로 유명한 성분이죠. 흉터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들 성분은 함께 작용해서 여드름이 아무는 붉고 볼록한 흉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정상 피부로의 재생을 돕게 되겠습니다. 여드름이 사라진 붉은 자리에서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자국이 없어지도록 하고 비후성 흉터로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흉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법은 여드름이 암은 직후부터 해당 부위를 깨끗이 한 후에 하루에 2-3회 이상 수시로 도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국이나 흉터가 옅어질 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흉터가 충분히 옅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검은색, 흰색의 성숙한 흉터나 페인 흉터에는 이 노스카나겔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심한 흉터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 연고가 보조적인 수단임을 명심하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약품을 사용처에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이 갑자기 올라왔다면 에크논이나 센스팟, 큐아크네 플러스나 파티마겔을 도포해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주시고요.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세비타비를 지속적으로 발라서 피지 분비를 조절해 주시면서 좁쌀 부위에 살리실산이 포함된 클리어틴이나 에크린겔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드름이 많이 나는 임산부는 아젤리아 크림을 조심스럽게 사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여드름 연고에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세비타비겔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쌀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이 혼재돼서 마구 나타나는 분들은 파티마겔이나 아젤리아 크림을 사용해 보시고요. 여드름에 의한 착색이 심하신 분들은 세비타비겔과 아젤리아 크림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으로 인해서 붉은 자국이 심하게 남아서 고민이시라면 약간 붉고 비대해진 흉터가 생긴 경우라면 노스카나겔을 지속 도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